세요! 교수님 몰래 돌아온 학생 4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께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목표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집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상경한 뒤로 꽤 오래 자취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집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디 새로운 곳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해 혼자 열심히 발품을 팔았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새 집을 계약한 후에 이사를 준비하다가 임대인이 사정을 속였던 것을 알게 돼서 계약을 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저의 집을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상징하는 연구실을 잘 구하기 위한 첫 단계인 인턴 생활에 대해 넓은 시각에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대다수 분들께서는 인턴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인턴을 하게 되는 연구실은 여러분들께서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일 테니까 짧은 인턴 생활 동안 꼭 챙겨야 할 것과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써도 될 것을 제 경험에 비추어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 준비하세요. 인턴 생활 동안 챙겨서 나오면 좋을 것들, 그 첫 번째는 현재 연구실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선배들이 어떤 주제와 접근법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좋은데요. 과거에 교수님께서 어떤 논문을 내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계신 연구가 연구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선배들께 이런 얘기 물어보시면서 뒤에 숨겨진 랩실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런데 일 얘기만 나오면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TMI를 마구마구 막 뿌리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선배들의 출퇴근 루틴을 보시면 좋습니다. 짧지 않은 대학원 생활, 연구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라이프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리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분야별로, 학교별로, 연구실별로 본인의 기준에 맞게 보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인턴 기간 동안은 그런 항목들의 장점들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연구실, 어떤 실험 주제든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입학 후에 현타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시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방법 같은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잘 챙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 인턴 기간 동안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워커홀릭이 되지 말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만큼 의욕이 앞서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실전 연구는 학부 때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우리의 순수한 머리로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연구들은 보통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우선 뭔가를 만들려고 막 하시기보다는 조금 힘을 빼고 지내셔도 좋겠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선배들의 팁을 잘 받아 적는 것만 해도 충분히 보람차실 것 같아요. 인턴부터 풀악셀 밟고 달려나가시면 정작 나중에 달려야 할 때 연료가 바닥날 수 있으니 대신 인턴 생활하시면서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것들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취미나 연애 같은 거는 입학 전에 미리 챙겨두시면 좋아요. 둘째로 연구실이든 사람이든 너무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꼰대 같은 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학력자들이 여럿 모이는, 그것도 압박과 그로 인한 예민함이 맥스에 가까운 연구실이라는 환경에서는 분명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사사건건 예민하게 대하는 선배님이 계시더라도 쟤는 실험도 못하는 주제에 하시기보다는 난 내 할 일하면 그만이야 하고 유연하게 넘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마치 패급이라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인턴 생활이 끝날 때쯤엔 슬슬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내가 여기서 연구를 계속해도 괜찮을지, 나의 미래를 걸어도 좋을지. 사실 대학원이라는 곳은 기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각종 커뮤니티에 혹은 대학원생 친구들에게 좋은 연구실을 어떻게 골라야 하나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 커뮤니티 오각형이나 리뷰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간다와 같은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결국 좋은 연구실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보다는 나와 잘 맞는 곳,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실 것 같아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군 생활을 교대 근무가 많은 병과에서 마쳤습니다. 지하 벙커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는 특성상 부대 위치가 도심지였는데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저를 꿀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훈련과 일과를 소화하면서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씩 야간 근무로 들어갔던 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반면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근무가 많고 근무 중 숙지해야 할 매뉴얼이 많았던 저는 불침번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운전병 친구들을 꿀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연구실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말하는 최고를 찾기보다는 내가 경험해본 뒤에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학원 생활 중 숨쉬듯이 찾아오는 난관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겨낼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공식들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연구실을 찾을 때 저희 학부 교수님께 상담도 받고 넷도 찾아보고 다 했거든요. 다만 이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제가 대학원생이 되기 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2권 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턴 생활에 대해 정말 넓은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 제가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지인들과 대화해보면 연구실마다 그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연구실의 생활 꿀팁들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었던 점, 그래서 다소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가 되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댓글에서 다른 선배님들께서 고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인턴 후에 여기 있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곳이라면 분명히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사옥이었습니다. 빠바.